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방한 기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한편 한국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 선언으로 반쪽 가동 중이었던 국회는 사실상 정상화가 됐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셨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도 놀라웠지만 북한의 이례적으로 이런 빠른 반응,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오전 상황 그리고 오후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매우 한반도 시기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후로도 또 어떤 카드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죠. 예. 판문점에서 깜짝 만나자. 그러면 난 단지 손을 잡고 say hello, hello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이분이면 뭐 촉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측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당장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트윗 보낸 지 한 2시간 뒤에 만났는데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상당히 북미 간에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뭔가 조율이 있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가 오갔는데 예. 그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흥미로운 대목이 바로 이런 것 아니었냐. 그래서 지금 형식은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고 트위터를 통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상당히 고도로 계산된 그런 제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 카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외교는 급물살을 많이 탑니다. 사전에 정제돼서 실무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만들어 나가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렇게 급물살을 많이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뭐 지적하셨다시피 사전에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북한의 반응이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는 거. 예.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렀다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에 대한 근거는 이거죠.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중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가 만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과의 만남에 있어서 중국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럼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간 만에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화답이 나왔다는 부분. 이건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입니다. 예. 미국의 입장은 제가 앞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중국이 왜 북한에 갔겠습니까? 시진핑이. 그 정치적 목적이 수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무역 정책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북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운전자적 역할을 하겠다. 여기에 우리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불편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급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내일 그림이 만약 성사된다 그러면은 예. DMZ 7조망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그림이 만들어졌을 너무 때 예쁘죠.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임팩트가 놀랄만하게 크다는 거죠. 트럼프로서는 그 매국적인 부분들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이죠.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거 보면 필요에 의해서 이게 철저하게 좀 계산은 됐지만 형식은 좀 깜짝 형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배경에 대해서 역시 뭐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깜짝 제안이 이루어지고 또 예. 북한이 5시간 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것은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27일 날 이틀 전에 한국에 먼저 왔어요. 예. 그러면서 내놓은 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시적 병행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건설적으로 추진 나갈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기존의 미국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존의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은 선 비핵화 후 보상. 예. 그러니까 선 비핵화를 하면은 대북 제재를 해제를 하고 예. 그리고 보상을 주겠다 경제적인 이런 거였는데 동시적 병행적으로 하겠다는 건 북한이 그동안에 계속 요구해왔던 단계적인 그런 동시적인 그런 것을 사실상 받아준 거예요. 굉장히 유연해진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풍계리 핵실험장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 그리고 영변 핵 폐기 시설을 전면 폐기하겠다라고 예. 했는데도 미국이 선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연말까지만 기다리고 우리는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으니까 미국이 셈법을 바꿔라. 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스티븐 비건 대북대표가 셈법을 좀 바꾼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더 하나 이제 주목된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6대 통신사하고 특별 인터뷰 가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변 핵 폐기 시설 전면 폐기하고 예. 그리고 여기에 검증까지 하면은 미국이 어느 정도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예. 또는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면은 이걸 사실상 중간 단계 그러니까 입구 삼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내놨는데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제안했지만은 예. 사실상 외무성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담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예. 벌써 비공식적 제의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최선희 부상 답변 중에 저희가 한 가지 조금 자세히 살펴볼 부분은 공식 제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면 미국 당신들이 공식 제의를 해라. 그렇죠. 공식 예. 제의에는 뭐 그냥 만나자 플러스 그래서 뭘 줄 건데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선희 제1부상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공식적인 화답으로 사실 봐야 됩니다. 예. 대신 이제 명분을 달라라는 것이죠. 명분을 달라.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 화답이 왔다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비공식적 채널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왔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조금 전에 비건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비건의 28일 날 귀국에서 그 워딩이 굉장히 사실 달라졌어요. 예. 동시적 변경적이라는 부분이 이게 북한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김현철 그 통일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예, 통전부장. 아니요. 김현철 통일부 우리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비군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협상의 문을 열기 위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이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DMZ 때 만남 회동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암시를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때. 그렇죠.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말이 외교적 용어로 잘 쓰진 않습니다. 예. 저희가 왜냐- 유출을 했어야 되는. 그렇죠. 뭔가 정예화되어 있고 정해진 어떤 예. 형식에 따라 외교는 따르는데 예. 이 창의적 해법 말이 그 말이 상당히 참 아. 창의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그 말을 곱씹어 보면은 이 부분은 어느 친서에도 정도 그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짐작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친서를 통해서 네. 이 부분이 저는 충분히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이고 또 예. 거론이 되어 왔던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비건이 28일에 와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비공식 채널로 통해서 북한과 접촉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좀 예상할 수가 언론의 있다. 공개는 전혀 되지 않지만. 그렇죠. 예. 그 이제 외교라는 것은 잔잔한 예. 수면 위에 밑바닥에 물감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바닥에서 헤엄치는 거와 똑같은 건데 예. 그런 것을 보면 충분히 되지 않나는 생각이고 북한으로서는 다만 이런 게 있죠. 뭐냐 그러면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오늘 지금 저 방금 전에 뉴스를 들어보면은 외교 부분 무역 협상에서 휴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한숨 좀 쉬어가는. 그렇죠. 시행한다. 이런 부분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가 북한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연기를 피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큰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는 없겠으나 중국을 하여금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예. 한반도 비핵화의 주권, 그러니까 이니시티브를 중국이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여기에 응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이니시티브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외교적 무역 협상에서 그만큼 실리를 뺏기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무역의 전쟁의 협정을 휴전하겠다. 오늘 지금 방금 나온 예. 그런 예. 뉴스가 그런 식으로 충분히 지적할 수 있겠고. 다 연결이 되는. 그렇죠. 연결이 되죠. 그다음 북한의 입장은 아주 명확관합니다. 북한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제에 대한 문제 급박하죠. 네. 이 빨리 풀어야 돼요. 그다음 더 급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내부 결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부 결속. 그 체제에 대한 안정이 공고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야기 안 됐을 때는 힘들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안을 해줘야 내부에서도 내가 이야기할 게 생기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장 내일 있을 만남의 형식에도 좀 궁금해지는 게 그냥 저희는 이게 깜짝 제안이었기 때문에 정말 잠깐 만나고 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유추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어떤 좀 내용이 있는 만남의 형식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내용이 있는 만남까지는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하노이 협상이 노딜로 끝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예. 탑다운 방식으로 양 정상들이 만나니까
결국은 알맹이 없이 끝났다. 예. 라는 이제 그런 반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세계 6대 통신사들과의 특별회담을 통해서도 실무적인 예. 과정을 거쳐서 조율을 해서 양 정상들이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은 예. 된다면. 뭐 길지 않은 시간 그리고 매우 임팩트는 강하게 그러면서 원칙론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노력한다. 예. 플러스 그래서 조만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갖겠다라는 예.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 협상에 맡긴다.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만남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만남이 있을 거다라고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게 일단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이 다 필요해요.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알다시피 북한의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도 대선을 치르려면은 사실상 올 10월부터는 이게 본격화되거든요. 대선 운동이. 예.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깜짝 판문점 정상회동이 이루어진다면은 예. 두 번, 세 번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대선의 빅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최선희 외무성 예. 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제의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화답을 했어요. 예. 담화를 통해서.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서. 근데 담화 내용이 뭐냐면은 매우 흥미롭다. 예. 그리고 두 정상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다. 플러스 양국 관계에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거든요. 예. 지금 이 얘기는 사실상 두 정상들의 만남을 공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두 정상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까지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좋은 그림이라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럼요. 여기에 깜짝 회동에 예. 등장을 한다면 더 멋진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게 것도 굉장히 좀- 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것도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내일 그림이 사실 그겁니다. 예. 내일 3국 그러니까 북한 문재인 남북미가 대통령, 지금 남북미 같이 뭉쳐서 그 판문점에서 회동한다 역사적인 그러면 순간. 역사적인 생각이 예. 뭐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향후의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 그림 한 장으로 미국과 북한, 남한 이 세 나라가 결국 주도권을 쥐고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하는 거예요. 딱그 그러니까 굉장히 순간. 큰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예. 이렇게 해서 세계 4개 정도가 어느 정도 연합 전선을 구축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을 견제하자는 게 예.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 중국의 속셈이죠.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동북 정세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 인해서 예. 내일 그림이 완성되면은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그걸 노렸다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근거로서는 우리가 짐작해 보건데 북한이 며칠 전서부터 시작해서 남한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예. 주도권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쓸데없이 장사하지 말고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목리를 부려왔듯이 늘 해왔듯이. 시기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예. 여기에는 중국을 의식하는 의식해서.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운전자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들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인을 주는 동시에 미국에는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빨리 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더 우리는 중국이 이러기 전에. 그렇죠. 중국가 가겠다는 거죠.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주도하는 남한, 러시아, 북한 4개국 체제가 동북아 정세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남북미 정상이 DMZ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만 만날 수도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화면이 그렇게 썩 반가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 중국과 관계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예.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담벼락 서서 우리는 그 외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경제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역의 휴전이 들어가는 부분도 저는 여기에 무관치 않다 봅니다. 상당히 영향이 좋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또 나타날 것이냐 이 예. 부분도 있습니다. 아우 복잡하네. 예, 복잡하죠.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미국을 의지할지 여기에서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 네. 다시 또 중국과 유착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커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애매한 그런 예. 스탠스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래 나오는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공고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예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게요.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촉진자로서 예. 주도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들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날 이 순간이 오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아시겠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전만 해도 예.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말폭탄해가지고 거의 뭐 전쟁의 먹구름이 우리 한반도를 잔뜩 네.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험악했죠, 분위기.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사실은 굉장히 보수 지정에서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신껏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었고 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운전자로서의 그런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세계 6대 통신사하고 인터뷰 내용도 결국 예, 이제 예. 같은 맥락인데 하나 이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한 것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함께 노력합시다 함께 하는 얘기 노력합시다.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가 되는 게 남북미 3자가 만나면은 어쨌든 간에 중국을 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권을 계속 쥘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또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미중 무역 전쟁의 지렛대로 계속 삼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북한 입장에서는 또 중국을 뒷배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데 예. 과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의 그림을 예. 만들어낼지 동의를 할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미지수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될 거라고 왜냐하면 보십니까? 당장 그 부분은 장담하기 좀 어려워요. 예. 오히려 뭐 굳이 예. 확률을 따지자면 낮은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 간에 한반도의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자기들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남북미 3자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중국의 역할이 빠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실무적으로 공식적인 북한과 미국 간의 채널이 오고 가려면은 뭔가 예.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직거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이 채널을 이용을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함께 노력합시다라는 것으로 봐서 미국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역할이 계속 유효하게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방문했던 시진핑 주석이 갔을 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는 건 이미 확정이 됐었고 그러면 당연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방문을 할 스타일인데 그런 얘기도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좀 교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교감이 있었을까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어떤 협상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그렇죠. 실무 협상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본다 그러면 결국 뭐 전화 통화라든가 뭐 수신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했을 것인데 그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마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 남북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 문제,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는 일종의 탑다운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네. 그러나 싱가포르 이후에 하노이 결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만회하기 위해서 실무 협상을 어느 정도 좀 진행시키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변칙복서거든요, 인파이터.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예상할 수 있는 형태를 많이 취해왔었어요. 예.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부터 먼저 좀 짚어보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아주 필요하고 중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압박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경사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상당히 괜찮았다. 그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편을 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한국을 허리춤을 가지고 땡겨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주도권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예. 이제 두고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만남이 글쎄요, 내일 이제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결국에는 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뭔가 결실을 좀 맺어야 되는데 양쪽이 서로 절대로 지금 양보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전까지는 양쪽이 전혀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죠. 예.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영변 핵시설까지 우리가 폐기하겠다라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 성의를 보였지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 정도로는 완전한 비핵화, 예. 그것도 일괄 타결식으로 그리고 선 비핵화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보상, 대북 제재 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이 약간 입장을 바꿨어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동시적으로 병행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이제 보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북한이 공을 미국에 던졌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그 공을 받아서 결국은 그러면은 예. 일괄 타결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또 동시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중간 단계를 걸치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세계 6대 통신사하고 특별 인터뷰에서 제안했던 그 내용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영변의 핵시설 중에서 예. 플루토늄 제철이라든지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폐기를 하고 플러스 또 검증까지 하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상응하는 부분적인 대북 제재 해제. 예를 들면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하면은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또는 개선 공단을 다시 재개한다든지 예.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예. 일괄 최종적인 비핵화 단계로 협상하는 그런 정도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약 1시간쯤 전에요. 지금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았는데 취재진들이 직접 만났답니다. 당연히 갔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과연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나?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내일 만나냐? 북측과 만나냐? 뭐 북미 양측 지금 어떠냐? 상황이 논의하고 있냐? 일단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대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정말 바쁘다. 예, 뭐 늘 바쁘겠지만 오늘 정말 바쁘다. 의미 있는 얘기죠. 예, 굉장히 의미 있네요. 예, 의미가 좀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북핵 특보기 때문에 바쁘다라는 것은 뭐 실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되지만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정부하고 협의할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세세하고 메시지에 대한 부분과 어떤 협상의 타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은 북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바쁘다는 일을 우리가 추론해 본다 그러면은 북한과 비공개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만나는 건 거의 저희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제가 봐야 여기서 좀 되겠네요. 첨언을 하자면요. 예.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대표.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하노이 정상회담 전후 다 힘들었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도 북한의 실무 파트너가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노딜로 끝난 이후에는 아예 만나지도 북한에서 않았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오늘 우리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뭔가 말해줄 수 없다. 예. 즉 NCND 아닙니까? 지금 예. 이 얘기는 긍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북한과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청신호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바쁘다. 예. 라는 얘기는 왜 북한과 바쁘겠습니까? 실무 협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북한과 실무 협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만이 북미 정상들이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의 주 안점은 뭐냐면은 미국이 기존의 문턱을 좀 낮춰서 예. 북한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맞춰주느냐 안 맞춰주느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 부분 이미 문턱을 낮췄기 때문에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은 내일 오후가 되겠죠. 예. 만난다면은 예. 지금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또 1시에 공동 기자회견이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공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뭐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트럼프의 제안을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절 못하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이것이 뭐 사전에 물밑 협상이 없다고 치더라도 예. 협상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거절한다? 이거는 뭐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다는 겁니다. 올해는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정도. 그거 끝나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상식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의 뭐 당금질이 있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이 이제 내일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만은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6개국 연합사들하고 통신사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예. 실제로 연변 핵시설에 대한 완전 폐기 이 부분을 먼저 들었습니다. 예.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비난도 받고 이랬죠. 플러스 알파는 어디 갔느냐? 그렇죠. 플러스 예. 알파는 있는 건데 이것이 30%밖에 안 되는데 왜 그걸만으로 이야기하냐? 북한의 편이 아니냐? 예. 이런데 그걸 다시 되짚어 보면은 그걸 모르고 이야기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것이 무슨 시그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일 결과치가 물론 네. 내일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연병 핵폐기에 대한 완전한 핵폐기 이런 부분들도 먼저 여기에 대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그 거리로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좀 더 진진을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국과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묵인해 준다 그러면은 예. 핵리스트까지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확한 사실만 알려드리면 대한민국을 찾은 대북 특별 대표 이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 담당자가 오늘 굉장히 바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 어쨌든 만남이 성사되려면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 땅에서 만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모두 다 공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요, 지금? 북한과 그냥 미국이 서로 대화를 해서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라는 예.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얼마나 서로 신뢰하느냐 이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8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날린 지 2시간 만에 함께 노력합시다. 예. 라고 말을 한 걸로 봐서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과 굳건하게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는 것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이제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견고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예. 전폭적인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은 좀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 안보의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거는 진보와 또는 뭐 보수의 여야가 그런 따로 문제가 있을 아니고 수 또 없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불필요한 남남 갈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모든 것들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물론 만나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만나야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또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비공개 협상 라인, 이런 통신 라인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뗄래댈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은 아주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물론 남북한의 문제, 북한의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만들어진 지가 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가장 이해 당사자가 우리나라란 말이죠. 네. 남한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일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만 둘이만 만난다. 이렇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도 역사적인 어떤 전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예. 한국의 패싱이라는 부분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땅에서. 그렇죠. 예. 한국의 패싱, 남한의 패싱입니다. 이거는 바로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것 봐라.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느냐. 지금 이때까지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석도 못하는데 어떤 역할이냐. 그렇죠. 라는 부분이죠. 예. 근데 한국으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곤혹스럽죠. 실질적으로. 예. 왜 곤혹스럽냐 그러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참석해주면 그림은 세계적 역사의 전기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예. 그림이 됩니다. 단 하나 중국에 빠져버렸죠. 그 세 사람의 그림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동맹이 강화된다든가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텐데 그림 한 장으로 그러나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네. 저는 이제 그런 우리 부분이 좀 교수님하고 남아있죠. 약간 좀 다른 게 예. 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면은 그 만남을 성사시킨 주역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인 거예요. 모두가 알죠. 그렇죠. 예.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주선했다는 걸 다 아는데 거기에 또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미 새 정상들이 함께 만나서 사진을 찍으면 더 좋겠죠. 더 좋죠. 세계에 던진 메시지 예. 그리고 우리의 위상이 더 높아가겠지만 예. 또 과유불급하고 너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기 한 때문에 두 사람을 오히려 주연으로 만들어 놔도 예. 남들이 실질적인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다 인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2자 회동으로 끝나든 예. 3자 회동으로 끝나든 결국 그 승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 화면만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잖아요. DMZ에서 그렇죠. 북한 최고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만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국내 정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뭔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문서를 뭐 받기도 좀 애매하고 미국이 얻는 거에 비해서 북한이 얻는 건 좀 작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네. 경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얻어야 되는데 먼저 나설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결속 문제도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유일 체제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예.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사실상 경계선의 외교를 해온 건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초인종을 먼저 눌러준 겁니다. 예. 그래서 대화장으로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일 만나는 부분이 몇 분 정도의 만남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예. 대해서는 뭐 큰 걸 원할 수 없거나 또 큰 걸 기대할 수는 없는 문제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얻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그동안 나오는 어떤 행태로 봐서는 예.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제공할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야기를 여기서 좀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긴 시간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